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케미칼 오늘 큰 움직임 없이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넷째로 달성 시에 9천억 원 절감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TCFD를 처음 발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 석유화학회사, 케미칼 회사 이 섹터에서 탄소 중립에 가장 열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케미칼 회사가 가장 그 도구로 돌아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업의 전환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이 탄소 중립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케미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큰 크리티컬로 다가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떤 미래지향적인 회사임을 알리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 일회용컵 보증제가 좀 더 지연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세종시랑 대전 쪽이었나요? 일부 지역만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일회용컵 보증제가 SK케미칼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피부로 와닿는 탄소 중립, 피부로 와닿는 플라스틱 저감 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하는 회사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사실은 일회용컵 보증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고 일회용컵 보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과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현재 정부가 무시하고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연기가 된 듯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독특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사실은 9월 2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루 빼고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질문 주셨던 분께서 외인의 매도가 좀 무섭다 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비중은 여전히 16.7%. 그러니까 과거에 높았을 때 주가 수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빠질 때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20%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현재 17%, 16%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 계속 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썼던 걸로 그냥 그대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 매수 쪽의 이펙트를 조금 감안하고 선점했던 주체들이 지금 다시 물량을 뱉는 것 같고요. 다만 공매도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도 공매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이 영혼까지 끌어서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회사로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본 기준 블루즈밴드 하단 다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주봉은 시가 대비 상승인 상태이나 사실은 주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거의 10만 원대를 복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크게 위안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 70% 하락입니다만, 사실은 SK케미칼이 고점 대비 70%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코로나19 관련주 수혜주로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고점 대비 빠진 거였습니다만,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62%,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68%,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올라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원래 더 심했었습니다만 많이 반등을 해서 뭐 고점 대비 55% 정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SK케미칼만 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고요. 제가 뭐 옛날에 한때 자주 올렸던 국일제지, 얘는 심지어 코로나 터졌을 때 저가가 3,800원인데 지금 2,1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있어요. 네.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에서 어떤 테마로 형성했다가 테마가 끝나버린 기업들, 이제 국일제지는 그래핀이라는 테마인데, 사실은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CMO 테마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종 변경,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업종 변경을 잘했다, 친환경 플라스틱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노바백스는 고점 대비 20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고점이 거의 330불인데 현재 18불, 막 19불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비교해서 이것보단 덜 떨어졌으니까 뭐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장과 함께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이 되면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6.48% 상승을 했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물론 오후 장 마감하고 나서 그 GBP510의 2종 부스터샷 네팔 3상 CM 승인, 그러니까 3상을 하라, 승인을 이제 받은 거죠. 임상 3상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죠.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뭐 2종 부스터샷이면은 뭐 그래도 이제 뭐 파이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같고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기대효과 보면은 GBP510은 면역증강제 AS03을 사용한 제조합 단백질 나노 입자 백신으로 기존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면역 반응을 부스터샷을 통해 향상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안정성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신성장 실행을 위한 신규 이면 영입,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코로나19의 그 어떤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콤보 백신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뭐 굳이 벗겨낼 필요가 없지만, 단독일 코로나19 백신으로 뭐 어떻게 해먹겠다라는 건 이미 다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빗장을 잠그고 있는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이 거의 다 오픈한 상태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 정도, 일본이 이웃 나라 중에서는 많이 좀 빗장을 잠그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나라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접종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내용만 갖고 너무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매수의 상승의 원인은 외인의 대량 매수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매도의 상환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3일 연속 대차장고는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비중이 오늘은 5% 정도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공매도 비중이 낮았고,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이 상위 증권사로서 아마 보고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 상환으로 주가가 좀 반등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공매도 상환이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5만 주는 100% 공매도 상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를 반영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공모가 65,000원입니다. 최저가, 상장후 최저가 83,300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런 기업은 흔치는 않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갔고요. 요즘에는 공모가가 워낙 뻥튀기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는 게 태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에 맞춰서 상승할 뿐이지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지금 10시 5분, 20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1.9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내일 다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제가 보니까 노바백스의 주가는 19불입니다. 장전 19불인데요. 최고점이 331불입니다. 그냥 200불 정도가 가장 중간값이라고 보면요. 이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76%이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말고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생산 설비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QA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이저나 모더나나 얀센과 같은 대형 빅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 그런 기업들이 모더나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버티기 어렵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현금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SK 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모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6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서 기업이 휘청거린다던가, 아니면 이런 원래 사업이 실패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만약에 주가가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5만 원에서 회복했을 때 27만 원, 28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으로 그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mRNA 쪽 플랫폼이 새롭게 어떻게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어떤 해외 기업과의 CMO 계약이 대량으로 체결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27~8만 원대까지 주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급상으로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주 종가 83,300원을 돌파했고 시가인 84,500원도 위에서 돌파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이 94,000원 정도까지 주가 반등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94,000원까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12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당장 12만 원 간다라는 게 아니고 금주에 94,000원 위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수급적 개선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12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12만 원을 상승한다고 해서 12만 원에서 또 15만 원, 17만 원 간다는 게 아닙니다. 12만 원 찍고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원은 한 번쯤은 찍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은 금주 주봉 기준으로 94,000원을 돌파했을 때. 네, 이런 전제 조건들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12만 원 가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매수가 헛나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고 사실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 근본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매수도 매도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그냥 관망하시고 공부하시고 만약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잠깐 좀 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